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링입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 결산이랑 이제 4월 예산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4월 달이 금요일에 이제 4월 4일에 마지막 주가 끝났는데 4월 4일에 촬영을 못했고 그 다음 날도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요일에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일요일도 촬영을 못하고 넘어가는 바람에 지금은 현재 월요일이고요. 그래서 월요일은 지금 4월 예산 잡고도 3일째고 예산은 못 잡고 3일이 지났죠. 그리고 3월 마지막 주 결산도 지금 3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꼬이기는 했는데 최대한 정리를 해가지고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밀렸냐면 일단 금요일날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금요일날 그 하루 종일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예 촬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토요일은 신랑이 쉬는 날이어가지고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거의 10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촬영을 할 수 없었고 일요일은 이제 어젠데요. 이 토요일날 너무 무리해서 움직여가지고 몸살이 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행에도 다녀와야 되고 이것저것 정리할 게 많았는데 하나도 못 해가지고 일단 영상을 킬 수조차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운동을 하고 이제 은행을 갔다가 집에 와서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4월 예산을 가지고 왔고요. 3월 마지막 주까지 제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3월 마지막 주차 5주차는 4월 4일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월 4일 마지막 주차가 끝났고 결산을 했고요. 가계부로는 그리고 이제 5일부터 4월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보시면은 자 이제 여기 4월달로 넘어왔는데 3월달 거 3월달 마지막 캠핑 날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29일부터 5주차가 시작이 됐고요. 이날 캠핑을 가가지고 제가 이날 촬영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 캠핑 비용은 모아둔 캠핑 비용이랑 그 다음에 이 5주차에 포함되는 배달 비용, 식재료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지출을 했고 그만큼 마지막 주는 조금 아껴서 사용을 했습니다. 캠핑 가가지고 돈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캠핑에 가서 11만 2천 원을 총 지출을 했고요. 캠핑 가려고 모아뒀던 돈이랑 배달비에 있던 배달 비용에 있던 4만 원 그리고 식재료 비용에서 2만 원 추가해가지고 총 11만 2천 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캠핑 갔다 온 날이거든요. 집에 온 날 일요일은 제 지갑에서는 돈이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집에 있는 재료로 밥 해먹고 그 다음에 오는 길에 커피를 마셨는데 신랑이 사줘가지고 지출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지출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달 전에 옆에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3월 마지막 날 이제 장을 봤습니다. 월요일날 식재료 마트에 가가지고 식재료 46,500원어치를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잡화 6,000원 다이소에서 샀는데 문풍지 저희 현관문에 붙일 문풍지를 샀고요. 그 다음에 틈새 막이 저희 현관문이 좀 옛날 문이어가지고 아래가 공간이 좀 있어서 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벌레도 들어올 것 같고 해서 미리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가방 거리 다이소에서 파는 가방 거리가 있는데 그게 되게 접착력이 세거든요. 그래서 아이 책상에 붙여주려고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스케줄 보드 이거는 냉장고에 붙여두고 아이 스케줄 적어두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스스로 어떤 날 방과 후가 있고 어떤 날은 방과 후가 없는지 이런 거를 좀 보고 아침마다 체크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기도 하고, 그다음에 매일 저녁을 뭐 먹냐고 항상 물어보니까 제가 일주일치 식단을 정해서 스케줄 보드에 써두었습니다. 그러려고 스케줄 보드를 구매를 해서 냉장고에 붙여뒀는데 일주일 써보니까 확실히 좀 효과가 있고 좀 편하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점착 클리너. 요거는 밖에 나갈 때 옷에 먼지 묻었을 때 떼는 그런 휴대용 점착 패드 같은 건데요. 되게 자꾸 가지고 다니기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까지 구매를 해서 6,000원을 자파로 비용 지출을 했고 식재료 비용으로 46,500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4월달인데요. 4월달 무지출은 이렇게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책 사고서 받은 헤비 트래커 메모지인데 여기다가 무지출을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1일에 무지출을 했고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 귀엽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1일에 무지출했고 2일도 무지출을 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돈을 안 쓰기 위해서 되게 노력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일은 코엑스에서 문구 페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되게 기대하던 그 행사였는데 이날 쓰려고 제가 부수입을 열심히 모아뒀거든요. 그래서 그 부수입으로 가서 쇼핑을 했습니다. 문구 페어에 가서 사고 싶었던 것들, 그 다음에 꼭 참고 있었던 문구들을 구매를 해가지고 92,100원 지출을 했는데 이제 4월 부수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아이랑 먹을 떡볶이 간식을 조금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간식비 5,000원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저는 나가지 않았는데 이제 저녁에 신랑이랑 막걸리를 한잔 하고 싶어가지고 신랑한테 오면서 장 좀 봐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부랑 제육고기랑 막걸리랑 이렇게 구매를 해와서 제가 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4,000원 지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5주차, 3월 5주차 끝이 났고요. 총 비용 지출 비용은 식비는 85,500원, 자파에 6,000원, 배달비에 4만원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재료, 간식에 돈이 조금 남았죠? 4,500원이 남았습니다. 배달 외식은 캠핑 비용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없고요. 자파에서는 14,000원이 남았습니다. 14,000원. 생활용품비는 월 비용이라서 이제 다 썼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마지막 주가 끝났기 때문에 월 비용도 결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일단 건강 비용이 꽤 많이 남았죠. 병원을 한 번밖에 안 가가지고 건강 비용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일단 잔돈은 800원이고요. 만원짜리는 3만원이 남았네요. 많이 남았습니다. 건강 비용. 그리고 예비비에도 돈이 남았습니다. 본전 없고 13,000원이 남았습니다. 13,000원. 총 62,300원이 남았습니다. 이번 주 돈이 좀 남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번 달 돈이 좀 남기도 했네요. 그래서 이번 달 이제 3월 마지막 주부터는 저금한 돈도 조금 써두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축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 주마다 좀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저축 비용도 체크를 해두려고 합니다. 저축은 62,300원. 이제 이 금액들을 목적 저축과 여름방학 저축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전은 여기에 따로 넣어둘게요.
그래서 1,300원. 그리고 먼저 여름방학 먼저 저금을 해줄게요. 여름방학에 골고루 좀 넣어주기 위해서 여름방학에는 10,000원 넣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월달이 되었더라고요. 이제 2달만 있으면 또 여름방학인데 1월, 2월은 진짜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았는데 3월, 4월은 진짜 후딱 가네요. 이게 아이가 확실히 개학을 하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름방학 저축해 주었고 그 다음에 목적 저축 이렇게 해서 여름방학 비용 10,000원 넣어주었고 캠핑에도 돈을 좀 넣어줘야 됩니다. 매달 캠핑을 가야 되기 때문에 캠핑을 원래 1,000원씩 했었는데 변경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이 1,000원씩은 너무 모이지 않아가지고 왜냐면 매달 캠핑을 가는데 1,000원씩 저금하면은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5,000원으로 좀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잔돈 때문에 1,000원짜리를 좀 만들어 놨던 거였는데 잔돈은 이제 저희 개인 바인더가 있어가지고 개인 바인더에 넣으면 될 것 같아서 잔돈을 이제 개인 바인더에 넣기로 하고 캠핑도 5,000원으로 금액을 좀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캠핑 오케이. 그리고 이거 안 지운 거는 오늘 5,000원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안 지웠습니다. 5,000원, 둘, 셋, 5,000원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번 달에 가스비를 다 털었죠. 그래서 가스비에도 돈을 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비가 아니라 우리 집에 돈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잔돈이 6,000원이 있는데 5,000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도 5,000원 채워주고요. 이제 곧 5월이잖아요. 그래서 경조사 비용도 한 번 더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00원이 필요하니까 잔돈을 좀 바꿔둘게요. 이렇게 20,000원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20,000원 경조사에 그래서 5,000원을 넣어줄게요.
이 개인정보 지우개가 이게 잘 지워져서 되게 좋은데 액체가 남으면 잘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닦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송장이 진짜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송장 지울 때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 넣어주면은 이제 2만 원. 그리고 건강, 외식, 데이트가 얼마였지? 1,000원. 방과후가 5,000원씩이니까 방과후에 10,000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 뺐고 방과후에 10,000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왜냐면 이제 다음 주면 방과후 비용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돈이 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 6만 원. 그리고 데이트 비용에 돈을 조금 넣어줄까요? 너무 지금 데이트 비용에 돈을 하나도 안 넣어가지고 딱 2,000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데이트 할 수 있는 날이 없기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2,000원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2,000원. 그리고 돈이 나갔는데 건강에도 5,000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돈 안 넣은 지 엄청 오래됐나 보네요. 이거 5,000원 이렇게 쓰는 거 진짜 예전에 이렇게 쓰던 건데. 올해는 저희 부부도 건강검진을 꼭 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건강검진 안 한 지 좀 돼가지고 오케이 5,000원씩이니까 10,000원. 그리고 19,000원이 남았는데요. 19,000원은 개인 바인더에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개인 바인더에 돈을 되게 1,000원, 2,000원 막 이렇게 넣었더니 돈이 너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봄이기도 하고 곧 여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옷을 좀 사고 하기 위해서 개인 바인더에 돈을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9,000원이 있으니까 일단 돈이 지금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시우인데요. 시우 바인더에 10,000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옷을 제일 많이 사니까 저희는 사실 옷을 그렇게 많이 사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 옷은 항상 사도 부족한 것 같아요. 금방 커서 그런지 아이가 이것도 남자아이다 보니까 거칠게 움직여서 그런지 옷이 좀 빨리 닳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옷보다는 시우 옷을 항상 더 많이 사기 때문에 시우 바인더에 조금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저는 저축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크게 돈이 필요할 때나 이럴 때 빼서 쓸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10,000원 넣었죠. 그리고 나서 신랑 거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언제든 꺼내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5,000원. 신랑 바인더에 5,000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EK네? 그러면은 4,000원을 넣어야겠네. 지금 보니까 곰돌이가 눈이 되게 비웃는 느낌인데 아무튼 지우고 싶은데 안 지워지네. (6,000원) 다음에 제거 에도 4,000원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니죠? 6,000원 어차피 써야 되는데 6,000원이죠? 4,000원 1,000원을 그리고 1,000원 한 장이 남았는데 지금 1,000원을 넣을 수 있는 곳은 여름방학밖에 없어가지고 여름방학에 나머지 1,000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하면 이제 저금이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풍족하게 저금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럼 4월달 한 주 예산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3인 가족이고요. 한 달 예산은 이렇게 한 달 예산은 이제 주 예산 집밥 간식 9만원씩, 배달 외식 4만원씩, 잡화 2만원씩 해서 한 주에 15만원 예산이고요. 월 예산은 건강관리 5만원, 생활용품 10만원, 예비비 10만원, 그리고 저번 달부터 이제 추가된 도서 5만원 해서 월 예산은 25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05만원이 저희 3인 가족의 한 달 예산입니다. 그래서 먼저 월 예산을 5주로 나눠가지고 금고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월 예산을 5주로 나누려고 5만원짜리를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5만원 그리고 만원짜리
해서 한 주씩 묶어가지고 금고에 넣어주거든요, 미리. 이렇게 원예산을 월초에 묶어가지고 금고에 넣어주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돈을 좀 많이 쓰더라도 다음 주에 생활비가 저희 금고에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고 좋더라고요. 현금 생활을 하면서 제일 달라진 점이 제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항상 불안했는데 카드 값을 이제 내고 나면은 월말이 되면 돈이 또 줄어드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현금 생활을 하면서 이제 원래 주 예산을 이렇게 짜가지고 미리 빼두고 그 다음에 남은 금액에서 뭐 저축도 하고 그다음에 또 따로 빼둔 돈에서 지출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 2주차, 3주차. 이렇게 한 달 예산을 주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줬고요. 다음 월 예산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예산은 한 달치 예산이고요. 생활용품부터 10만원 채워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총 10만원. 생활용품은 거의 월 초에 다 쓰니까 돈이 월말까지 남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자, 5만원 도서에 채워주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건강 5만원. 이번 달도 아프지 않길 바라면서 이제 나머지 예비비 10만원. 이렇게 월 예산을 모두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주 예산 채웠던 거에서 4월 첫 주 예산도 같이 채워보도록 할게요. 아까 셋듯이 15만원이고요. 15만원. 자, 식재료 간식에는 9만원. 9만원. 배달 외식에는 4만원. 자파에 2만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도 월 초에 살게 쓰도록 하기 때문에 아직 지출은 다 하지 않았지만 아마 생활비용에 있는 20만원은 금방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월 초에는 뭘 사는지 제가 꼼꼼히 한번 적어서 다음 주에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월 마지막 주 결산이랑 이제 4월 월 예산이랑 그다음에 4월 첫 주 예산을 잡아봤는데 또 한 달을 현금 생활을 해내면서 좀 느낀 점은 아까도 말했듯이 항상 그 다음 주에 쓸 돈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조금 더 쓰더라도 다음 주가 불안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예산을 다 잡아두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할 수 있어가지고 미리 예상을 하고 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소비도 훨씬 줄어들었고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습관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2월 시작할 때는 식비도 엄청 부족하고 잡화에도 돈을 엄청 많이 쓰고 그랬는데 이제 주수가 좀 지나갈수록 잡화 비용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재료나 간식 비용은 조금 그때그때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장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보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일주일에 한 3-4번씩 마트에 가서 장을 봤었는데 한 번 볼 때 좀 많이 사서 한 주를 보내려고 하고 있고 조금씩 부족한 거는 그때그때 가까운 마트에 가서 좀 채워가지고 냉장고를 채우는 그런 습관이 된 것 같아서 절약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식재료 사용하는 데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장 볼 때 이걸로 일주일 먹어야 된다 생각하고 장을 보기 때문에 밑반찬도 잘 만들게 되고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항상 예전에는 어떻게 밥을 했냐면 매일매일이 한 가지 메인이 있었어요. 뭐 이제 밑반찬들을 두고 한 가지 메인이 꼭 있어야지 이제 밥상을 차리는 그렇게 습관이 좀 있었는데 현금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메인 반찬을 두면 식비가 너무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밑반찬을 많이 만들어 두게끔 습관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리 실력도 조금 올랐다고 생각하고 되게 돈을 아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현금 생활이. 그래서 이번에 문구 페어 가서도 느낀 건데 이렇게 현금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마 문구 페어에 가서도 돈을 엄청 썼을 거예요. 물론 카드로 긁었겠죠? 그러면 또 과소비를 했을 거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됐을 것 같은데 이번 문구 페어도 이제 제가 얻은 부수입으로만 지출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가서 예산을 잡고 가니까 사고 싶은 것들은 많았지만 좀 생각하면서 사게 됐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많이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 예산 안에서 돈을 쓰고 심지어 돈을 남겨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생활이 저한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저희 생활이 많이 바뀌었고 저희 집의 패턴이 좀 올바르게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현금 생활을 시작하길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적 저축에 돈을 좀 열심히 저금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 딱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미천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번에 공과금 낼 때도 그랬고 캠핑 갈 때도 그랬고 이게 조금 더 차곡차곡 더 많이 모아놨더라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쓸 수 있었지 않았을까? 마음이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2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저축한 금액이 적은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더 많이 저금을 해가지고 이런 여름방학 저금통 같은 거는 좀 열심히 채워서 여름방학 때 편안하게 놀 수 있게끔 좀 열심히 저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주 한 주 현금 생활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